어,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병 들기 전 몸 다스리기, 발췌문을 바탕으로 한의학의 그 핵심 철학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뭐 크게 아픈 건 아닌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아니면 병원 검사에서는 정상입니다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피곤하고 불편하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바로 그 상태요. 예. 병이라고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건강하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어쩌면 그 회색지대 같은 상태에 주목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 회색지대. 네. 한의학에는 불치이병, 치위병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거든요. 불치, 이병, 치, 위병. 아, 그러니까 병이 이미 생긴 뒤에 막 손 쓰는 게 아니고 병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관리한다? 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예방의학의 관점일 수 있겠네요. 네, 미리 예방하는 지혜. 맞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가장 좋은 건 병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미 병든 상태를 치료하는 것보다 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나 몸의 불균형 상태인 미병을 먼저 다스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미병이요. 동의보감에서도 질병치료법보다는 건강을 유지하는 양생법을 더 앞에 뒀다는 내용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프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런 접근? 현대인들한테도 정말 꼭 필요한 지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질병의 어떤 명확한 형태로 딱 드러나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그 묘묘하지만 중요한 신호들 있잖아요. 거기에 깊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신호들? 네. 본격적인 병으로 커지기 전에 빨리 알아채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으라는 거죠. 요즘은 뭐 건강검진으로 심각한 질병을 좀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지만 한의학은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그러니까 검사 수치로는 잘 안 잡히는 그런 몸의 미세한 불균형이나 불편감 이런 데 집중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길 법한 그런 신호들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신호들은 어떤 방식으로 파악을 하시나요? 환자의 상태를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감각을 동원합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얼굴빛이나 혀의 상태 같은 걸 살피는 망진이 있고요. 아,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목소리나 호흡 소리를 듣거나 또 냄새를 맡는 문진, 그리고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나 생활 습관을 아주 상세하게 묻는 문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한의원 진료 전에 그 문진표를 꽤 꼼꼼하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군요. 이게 단순히 의사 선생님께 정보 드리는 걸 넘어서 내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 몸 상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져보는 진단도 있죠. 손목에 맥을 짚어서 그 깊이, 속도, 강약 이런 걸 통해서 내부 장기의 상태를 추정하는 맥진. 맥 짚는 거요? 네. 그리고 복부를 이렇게 눌러보면서 통증이나 뭉친 부위를 확인하는 복진 같은 것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몸 전체의 균형 상태를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증상들을 좀 보면 식은땀이 나거나 가슴이 좀 답답하고 밤에 잠들기 힘들다. 이러면 심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심장이 보내는 좀 초기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잦은 기침이나 콧물, 목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이런 건 폐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어지럼증이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거나 어깨 결림 같은 거는 뭐 현대인들이 정말 흔하게 겪는 증상인데 이게 간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보통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 자세가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스트레스나 자세도 영향이 크죠. 근데 한의학에서는 간이 우리 몸의 근육이나 인대의 기능을 조율하고 또 기혈순환을 주관한다고 보거든요. 아, 간이 근육이랑 순환을요? 네. 그래서 간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근육 경련이라든지 특정 부위에 뭉침이 좀 잦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군요. 또 식후에 배가 좀 더부룩하거나 식욕부진, 잦은 복통, 혀에 하얗게 설태가 끼는 건 비위, 그러니까 위장 기능 문제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좀 붓거나 발바닥 통증, 귀가 약간 먹먹해지는 느낌, 이런 건 신장 기능 저하와 관련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병이 되기 전 그 미병 단계에서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미병 단계를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속삭이나 귀 기울이고 그 불편함이 커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가 강조하는 한의학적 건강관리의 핵심이군요. 네. 질병이 발생한 후의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몸의 미묘한 변화를 잘 감지해서 미리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 바로 치미병의 지혜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지금 내 몸의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려는 그 노력에서부터요. 여러분 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거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잠시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